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학, Introduction, 강의 소개와 맛보기 강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업은 안 들었지만 다른 활동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봤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공업통계학을 강의하게 된 김태구고요. 이게 공업통계학과 공업통계 응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업통계학에서 전체 범위의 통계학을 한번 다루고 그 이후에 공업통계 응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 중에 몇몇 주제들을 더 심도 있게 배우고 또 몇몇 주제들은 새롭게 추가해서 배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냥 나눠서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개념 자체는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강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통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때 아래쪽에 그 주의 오프닝 토크 주제를 적어 놓습니다. 이번 주는 당연히 겨울방학 중에 찍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과 새학기 준비가 될 텐데요. 이 수업이 보통 2학년 과목이니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막 새내기를 벗어난 학생들일 겁니다. 3월달이 되면 또 다른 새내기들이 들어오고 학생들이 뭔가 설레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하고 어색해하기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될 겁니다. 매년 매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비슷한 마음이고요. 이게 일상적인 활동이 되면은 익숙해지니까 지루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새로운 학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늘 좀 낯설은 느낌이 존재하죠. 물론 신입생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도 또 올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건 뭐지? 라는 낯설음도 늘 존재하고요. 2025년이 되면 2025년 새학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2사학번 학생들을 제가 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작년에 몇 번 이렇게 마주치기는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학생들을 이제 1년 동안 보게 될 생각을 하니 많이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학생 여러분들은 20살, 21살에 머물러 있지만 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터라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제가 원하는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느냐가 저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 와중에 가능하다면 제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지루하지는 않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이 막 흥겹거나 그러기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요구를 잘 맞춰주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네, 공업통계학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 되겠군요. 저는 김태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혹은 올해의 선생님이 될 겁니다. 네, 학교에 이런 게 자꾸 떠가지고요. 네, 보안 점검이네요. 저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싶다면 제 홈페이지 주소는 태국임닷컴이고요. 요즘 리뉴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될 시점 혹은 3월이 되면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 사진은 아마 작년에 도쿄 긴자를 돌아다닐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금보다는 좀 상태가 나은가요? 저 뒤에 있는 아저씨가 약간 시선 강탈이긴 한데 날이 굉장히 화창해서 눈이 부셔서 약간 찡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는 다 항즈리로 되어 있는데요. HNGZRI는 항즈리라고 읽습니다. 항상 즐거운 사람이란 뜻으로 대학교 때 지었던 아이디고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이걸 포함해서 모두 다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보고 싶을 때 그 사이트를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공업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학과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교과 과정이, 이게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이런 것들이 지루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A면 A만 얘기하면 되지. A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도대체 어른들은, 꼰대들은 왜 이렇게 맥락을 자꾸 들춰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설날을 지나왔을 텐데, 설날에 가면 어른들이 계속 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는 어디서 왔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단순히 점으로 존재하는 지식이나 암기된 정보는 진정한 정보, 매력적인 가치를 생성하는 정보가 되기 힘들어요. 그것이 흐름 속에서 혹은 관계된 여러 가지 다른 지식들이나 사실들과 연결되면서 존재할 때 의미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목에 대해서도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는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이라고 불리죠. 산업경영공학과. 그런데 이제 학문으로 따지면 산업공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학과 과학을 나눌 때, 과학은 어떤 사실을 아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정확히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고,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왜 밤하늘에 어떤 별은 파란색이고 어떤 별은 좀 더 노란색인가를 알고 싶은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보통은 거기서 끝납니다. 공학은 어떤 것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는지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고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에너지를 만들고 싶다. 나는 자동차라는 걸 만들어서 말보다 빨리 편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 빠르게 편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엔지니어링의 목표입니다. 그럼 원리를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의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예로 드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행기를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해서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 유체 압력과 아래쪽으로 흐르는 유체 압력이 차이가 있어서 위로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텐데요. 그것만으로는 비행기가 떠오르는 원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비행기가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유체 역학, 어느 지점에서 작용과 반작용, 어느 지점에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몇 퍼센트의 영향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가를 엄밀하게 얘기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잘 떠서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한 아무도 그걸 고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더 잘 고치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사이언스가 늘 따라다니기는 합니다만은, 잘 몰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공학은 하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도 공학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IE와 다른 공학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들을 보통 일컫습니다. 전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산업공학은 산업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 필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E라는 학문의 원래 특성 자체가 문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산업공학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산업이라는
그 범위를 진짜로 공장이 돌아가는 곳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전쟁과 같이 무엇인가가 발생하고 파괴되고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면, 불만족스러운 걸 발견하면 여러분은 문제, 프로블럼을 찾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블럼을 시커 한다는 게 어디 숨겨져 있는 걸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기계공학적인, 때로는 전자공학적인, 때로는 컴퓨터 사이언스, 때로는 화학공학의 어떠한 도구들이나 지식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정형화해서 몇 가지의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공학은 Experts of Decision and Choice, 선택과 의사결정의 전문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도 얘기하지만 산업공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경영학은 산업공학의 일부다, 산업공학에서 갈려져 나온 사례 연구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거는 싸우자는 얘기가 되니까 진실과는 약간 거리가 있겠죠. 아무튼 산업공학의 이런 특성 때문에 제가 산업공학을 설명하는 많은 방식 중에 오른쪽에 이 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Engineers make things.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공학자들이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산업공학도들이란 무언가를 더 낫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불만을 가집니다. 거기서 문제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산업공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브로셔 같은 것들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라고 했을 때 경영과학부터 경제성공학, 금융공학, 기술경영, 빅데이터, 물류관리, 생산경영, 서비스 사이언스, 스마트 제조, 인간공학, 정보경영, 품질공학, 그리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학문들이 우리 산업공학의 스코프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분야, 너무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지만 그 기반에는 핵심적인 몇 가지 이론이나 알고리즘, 혹은 기술, 뭐라고 불러도 좋은 그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을 봤을 때 요즘 좀 이렇게 핫하게 보이는 몇 가지를 꼽자면 빅데이터, 서비스 사이언스, 스마트 제조, 정보경영, 금융공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statistics, 통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산업공학의 스코프들에 속하는 모든 학문들은 통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야말로 우리 산업공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산업공학을 낯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산업공학은 통계학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춘 경영학이다 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친 과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통계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결합했을 때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통계와 디시전 메이킹이 결합됐을 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통계학은 빅데이터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을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Fundamental Theories and Concepts of Statistics, 통계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배우는 겁니다. 확률, 분포, 자료, 그리고 통계적인 요약법, 그리고 그래프 방법까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걸 왜 배우느냐? 앞서도 말했지만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를 위한 베이직 툴, 기본 도구이기 때문이고 특히나 산업공학에 많이 쓰이는 기본 도구인 샘플링, 표본 추출,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가설 검정, 아노바, 분산 분석, 리그레션,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엑셀 기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지만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R이나 파이썬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울 게 많죠. 당연히 적지는 않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건 범위가 아주 넓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에센스로 뽑아서 가르친다라고 해도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파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올림공대에서 배운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 할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분석 능력. 그 중에서도 우리는 통계적 분석 능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자료 및 문제의 통계적인 이해 능력. 보통은 이해 능력이라고 부르지만 자료나 문제를 통계적인 개념으로 통계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세 번째는 크진 않지만 의사소통 능력. 특히나 통계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강의 자료와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자율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G1, G2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괄호가 빠진 게 많네요. 오타가 많이 났네. 교실에서 카우 게임을 복습을 할 겁니다. G3, G2, G1. 그 다음에 교실에서 질의응답도 할 거고요. 역시 G3, G2, G1.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관련된 것들이죠. 문제풀이 과제가 많이 나갈 거고요. 실습 과제도 가끔 나갑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한번 봅니다. 이거 A5, A6도 좀 오타가 났네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지?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내면은 제가 형성평가로 질의응답을 체크시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부해 왔느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동영상을 봤느냐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겁니다. 가능하면 매 시간 모든 학생에게 한 번 이상 질문이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걸 제가 체크를 해요. 아주 적은 점수지만 한 학기를 누적하면 제법 덩어리가 되는 점수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제나 실습 과제는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는 느낌으로 평가가 들어가고, 기말고사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내 능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학기가 진행이 되고요.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것도 많고 뭐 구조화도 되어 있고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강의 계획서가 나갈 텐데요. 이제 제 수업을 실제로 듣게 되면 강의 계획서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나가요. 거기 보면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위클리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강의 자료는 뭐 봐야 되고, 동영상은 뭐 봐야 되고, 과제는 뭐가 있고, 이런 서머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고, 세 번째 페이지는 본인 혹은 다른 학생들이 했던 Q&A를 참고할 수가 있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 클래스룸에서 할지 아니면 학교 LMS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는 활동에 덧붙여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제공되는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저와 늘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저한테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카톡 단톡방도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LMS가 됐든 구글 클래스룸이 됐든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저한테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저한테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줌을 하겠다면 그것도 괜찮고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전화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는 거는 더 힘들겠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보통 일반적인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럼 미리 말을 해. 쉽지 않음. 이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관념이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겁내지 말고 어떻게든 한 걸음 더 다가와야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수업의 목표 3개 중에 세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그걸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명확히라면 뭐 청산유수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알고 저건 저래서 모릅니다. 동영상은 봤는데 여기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언제든 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두려워졌나요? 네, 공업 통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늘 요거 인트로덕션 찍을 때 매 학기마다 새로 찍는데 드는 생각은 새 학기는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학생들을 몰아붙인다는 좀 그렇지만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어느 쪽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 학기는 제가 좀 더 일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준을 올리는 그런 목표를 잡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준다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강의가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월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